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세미로 대표원장 김상석입니다. 자, 오늘은 자랑스러운 제자와의 인터뷰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정말 많이 아꼈던 조민지 학생을 오늘 모셨는데 조민지 학생을 통해서 진로와 학업에 관련된 좋은 팁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민지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2011년도에 미키쌤을 처음 만나 고3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배웠던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교과 전형으로 준비를 해서 내신을 3년 동안, 정확히는 2년 반이죠. 그래서 이 악물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16년도에 컴퓨터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 올해 졸업을 해서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개발자죠. 그래서 웹, 모바일, 게임, 정보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중에 현재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민지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제 다른 서울 지역에서 이제 전학을 왔을 때, 이 친구가 좀 개짜 학생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 그리고 전공과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얘기를 했고, 제가 당연히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진짜냐고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던 그 시절이 결국은 기억이 갔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진짜. 그래서 참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했던 친구인데, 유독 이제 내신이랑 이제 학업에 있어서 좀 나름 장점이 많은 학생인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공유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던 뭐 계기나 모티베이션이 있었나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를 굉장히 일찍 선택을 했고 이 진로가 대학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더욱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죠.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는 학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국영수 사과만 하면 되는 거죠. 위험한 발언이네요. 다 나중에 여러분 다 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고 또 나중에 내가 진짜 무언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이러한 성적들이 걸림돌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목표가 없어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제 doer, 그래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고 thinker, 생각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민지 학생은 조금 doer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컴퓨터 학원에 직접 그쵸, 다니고 그쵸. 굉장히 멀었지만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 더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그쵸. 어릴 때 뭔가 유령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때 해커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를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 그러한 좀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후배들에게 혹시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교육이 있으면 그거를 어찌됐든 꼭 한 번씩은 다 해봐라 라고 그쵸. 추천하나요? 그쵸. 그거를 하고 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냥 포기하는 거랑 안 해보고 이거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보고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넓히는 방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민지 학생은 내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 졸업 내신 성적 공개할 수 있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저는 기억나요. 전 2등급이 몇 개였었죠? 2등급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19였나? 아무튼 네, 1.19. 네.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강했는데 혹시 그 내신 공부하면서 본인이 느낀 좀 공부 방법? 본인만의 노하우? 나만의 공부 방법. 학습법?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입시를 교과 전형이라는 그 내신 점수 하나로만 경쟁을 하는 굉장히 올림픽 같은 입시 전쟁을 했었는데요. 점수로 줄을 세우고 자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무서운 전형인데요. 매 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과여서 이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 내신 1등급이 한 명이거나 두 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끔찍했고, 저의 내신은 반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고, 계속 풀고, 영어 본문 다 외우고, 수학도 그냥 계속 풀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수학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분모 숫자를 똑같이 써서 틀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반복을 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내신에는 먹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하게. 그러면 이제 영어는 이제 뭐 지문이나 단어들을 통암기하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숫자나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틀렸어요. 서술형을 분모 숫자를 똑같이 써버리는 바람에 틀렸어요. 답을 똑같이 썼었나? 아무튼 그랬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아예 외워버릴 때 또 그 나름의 방법이 있나요? 외울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연상해서 외우거나 또는 연계해서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기억력이 특출하지는 않아서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본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옆에다 동그라미를 피아노 레슨을 하면 사과 10개를 체크하듯이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10번 무조건 읽었어요. 10번을 무조건? 한 지문당 한 10번? 그래도 계속.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천천히 읽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재밌진 않았죠? 재밌진 않았죠. 하지만 점수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성취감으로 그걸 스스로 안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점수가 올라가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이 자꾸 생겼던 것 같아요. 저만의 방법? 룰? 같은 게 조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민지 학생이 유독 그런 어떤 학습적 감정 기복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항상 별로 없었죠. 항상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 학습적인 감정 기복이 심해서 성적도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유지를 했네요, 나름. 그쵸. 근데 그거는 목표가 좀 명확했기 때문에 목표의식.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 한 가지. 그걸 마지막에, 마지막에 물어보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하나의 자세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요.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기예요. 이게 되게 엄청 간단한데 사람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괜찮은 전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수업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창피했었어요, 그때는. 그쵸. 그래서 항상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쫄쫄래 따라가가지고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거 모르겠다. 혹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이 다가왔어요. 굉장히 급하죠. 그리고 선생님도 알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걸.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 시험범위 안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뭔가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딥하게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약간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중요하진 않은데? 라는 그런 뉘앙스?랄까요? 이런 것도 저는 알뜰살뜰하게 다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만의 첫 번째 팁이랄까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서도 분명히 제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험 출제자인 어. 이 선생님과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아, 이분이 어떤 키워드를 좋아하는구나. 아,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내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질문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하는 그 행동 하나로 굉장히 네네네. 많은 선순환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쵸. 그 선생님과 또 개별적인 소통이 되고 그쵸. 또 그 선생님의 어떤 출제의 어떤 그 성향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쵸. 몰랐는데 네, 네. 다 그런 거였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몰라서 질문을 했었던 건데 아, 이게 되돌아서 생각해보니 아, 내가 이런 거에서 정말 괜찮은 전략이었었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질문하기가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근데 저도 지금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견인 교수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맞아요. 되게 길게 쓰면 맞아요. 그게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심리적인 것까지 파악을 하고. 그쵸. 영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알뜰살뜰. 자,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진로,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좀 몇 개 여쭤볼 건데, 지금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아, 정확히는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고 네.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아예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개발자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직종 중에 하나고, 굉장히 네. 비전을 높게 보는 이제 직업군인데, 본인이 그 취업에 뛰어들어서 취업하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그러면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일반고를 다녔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드라마 보고 컴퓨터를 관심을 갖게 되어 학원을 조금 다녔었죠. 네. 그때는 이제 정말 기초적인 C나 자바 이런 것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입시 준비를 치열하게 해야 하니까 그렇죠. 컴퓨터 공부는 못했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처음 배웠기 때문에 딱히 준비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직무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약간의 프로그래밍 경험을 해보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C 언어나 파이썬 같이 이런 걸 되게 쉽게 검색을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조금 딥하다 보니까 아니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빠른 탈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간접 경험을 해보고 아 재밌다, 아 이거 좀 괜찮네? 라고 싶으면 저는 이 길로 오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 대략적으로 아는 게 C 언어, 네. 자바, 스크립트, 그 다음에 네. 아까 파이썬, 네. 그 다음에 또 있지 않나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언어여서 그러면 기초죠, 완전 기초.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그냥 저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초되는 뭐 자음 모음 배우듯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그냥 언어예요, 이거는. 언어. 네. 그러면 이제 개발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걸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접근성이 좋고 좀 배우기 쉬운 파이썬을 파이썬?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예 또 다른 언어를 쓰나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전 모바일 개발자 아니어서 어떤 언어가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걸로 다른 알고 언어를 있어요. 쓰고 있고.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언어예요, 그냥. 그러면 이 언어 자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천재인가요? 그쵸. 근데 이미 천재들이 오래 전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어 체계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좀 더 좋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아, 근데 이건 사담인데, 네? 그 비탈릭이라고 그 이더리움을 만든 그 친구가 네네네. 그 이더리움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 언어를 직접 개발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도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천재들도 있습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자가 요즘 진짜 인기가 많고 비전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취업률이 경쟁이 심할 텐데 취업하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일단은 요즘 작년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업률이 정말 극악이었었던 것 같아요. 힘든 건 맞아요. 상황이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다른 과에 비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신입 개발자도 많이 뽑기도 하고 이 취준하는 주변 동기들도 결국은 다 취업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 이제 개발 인력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앞으로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전망은 괜찮다. 그러면 추천을 하는 직업군이요. 그쵸. 근데 대신 맞아야 돼요. 적성이 맞아야 돼요. 적성이 맞아야 돼요. 적성이 맞으면 저는 무조건 추천. 무조건 추천. 그러면 이 취업을 이제 겪어본 선배로서 이제 취업에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벌,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 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뭐 자격증,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언어 능력 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신다면? 저는 일단 개발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발 능력을 많이 평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이런 알고리즘 테스트라든지 그런 개발 시험을 봐야 면접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위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자격증은 전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 하나도 없어요? 그 언어 뭐죠? 토익? 토익. 또 없어요. 토익. 이제는 안 보나 보네, 그런 걸.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토익이 제가 지원한 이런 회사가 토익이나 학점을 기입을 하지 않는 회사여서 그렇게 봤었던 것 같고, 개발인데도 그런, 뭐랄까요, 학점이나 뭐 자격증 뭐 있는지를 기입을 해야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 내가 어느 회사를 가고 싶은지에 따라 준비를 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했죠. 그러면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벌이요? 하지만 했는데 학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입사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사실 뭔가 이것저것 연계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랑 회사랑 이런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랑 학교랑 잘 사이좋게 그쵸, 협력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여서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참여하셨나요? 네, 저는 이거를 인턴을 했었죠. 근데 밴드 활동하셨잖아요. 밴드? 그거는 이제 취미죠. 근데 대외 활동도 하시고? 그죠. 대외 활동도 하는 거고 뭐 대학교에서도 공부만 합니까? 놀아야 하는 거죠. 민지 학생이 저희 밴드 보컬입니다. 밴드 보컬. 고등학교 때부터 했죠? 이름 그러네요. 밴드 이름이 뭐였죠? 고등학교 때? 사운드 메이커? 사운드 메이커. 나왔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개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실제 상황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실제 상황과 만족도. 저는 사실 일을 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만족은 하고 있는데 좀 대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노트북과 손과 나의 머리만 머리. 있으면 언제든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면 돼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대신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공부를? 네, 공부를 해야 돼요. 이 IT 분야 자체가 계속 새로운 게 끊임없이 나오고 절대적인 이 1인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발 도구들이 내년까지 쓸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렇죠. 이 때문에 왜냐면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올 그쵸, 수도 네. 있고 이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개발자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러면 그에 따른 만족감은 네. 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떤 거? 그래서 공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 관련해서 본인이 깨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공부가 예전처럼 절대 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만큼은 네. 절대 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뭘 원하고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면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실 손해볼 건 없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저는 느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살아가는데 이 국영수 사과가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아요. 그쵸? 달 뜨는 거 보고 이게 상현달이다, 하현달이다 이 정도? 그리고 근데 수학은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은 열심히 하세요. 저는 못했어요. 아무튼 이런 공부를 하는 법, 즉 어떤 새로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되어서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할 때 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취감을 얻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 과목을 만점을 받으라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대신 딱 한 과목이라도 만점을 받아보면 그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민지 학생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제 공부는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20살이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습관. 더 공부한 습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지 학생이 말한 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고 도태되고 맞아요.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얻는 그 배움의 즐거움이 거의 그쵸. 인생의 반이 넘는데 그걸 그냥 그쵸. 포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뭐든지 약간 공부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하기 싫고 고문같이 느껴지는 거를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생 때는 눈앞에 있는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근데 나중에 공부를 이제 그때처럼은 안 하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다 국영사과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게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과목은 사실 없어요. 아 그쵸. 국어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개인의 독해 능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쵸. 네, 문학적 이해가 엄청난 영감이나 창의력을 만들어주고 그쵸. 수학은 뭐 진짜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네. 감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센스가 있는 빠르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뭐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들이니까 조금 맞아요. 더 긍정적이고 오픈마인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 이제 뭐 항상 마지막에 제가 말하는 건데 네.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이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영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저도 약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키 선생님 만나기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터닝 포인트가 있고 없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랄까요? 뭔가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거랑 남이 이거 좀 해. 이걸 해야 좋은 대학 가지. 이런 거랑 아예 다르거든요. 저는 약간 전자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스스로 감명 같은 거를 얻으려고 아니면 마음가짐 그런 거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명언, 인생 명언. 가장 자극. 본인의 모토가 있나요? 저는 항상 바뀌어가지고 너무 많은데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런 자극,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계속 찾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이게 터닝 포인트 중 하나겠죠. 이런 그쵸. 것도 나만의 터닝 포인트를 계속 새롭게 끊임없이 찾으면 뭔가 이 긴 여정이 사실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그래 너무 하기 싫어. 그래 영상 보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덥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부모님이 푸시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자유롭게. 네, 저는 저 스스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동기부여도 이제 내적 동기부여랑 외적 그쵸. 동기부여. 본인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내적 동기부여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가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보통은 그쵸. 외적인 어떤 그 모티브로 얻게 되는 그쵸.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시작은 외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조민지 학생과 이제 진로와 어떤 학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지 학생 수고하셨고 네. 인사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말을 엄청 잘하네.